수배 마치고 바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시로 제안했었는데 아무래도 추가 질문도 다 받으시겠다고 선보험 측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답변 시간을 오히려 좀 더 3분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3분에서 한 3분 30초에서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아까 일단 학우분들, 일반 학우분들 먼저 질문부터 그러면은 있으신 분들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언론 쪽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쪽 먼저 청남관 누신 분부터. 마이크 따로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임팩트 한 분에게 질문 드려드리겠습니다. 신원 확인 한번 해주시고. 국가대학 1대학번 기계설계공학과 임상원 학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이번에 선거 공약으로 인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숙사 24시간 편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올라왔던 것처럼 혹시 개인 사업주와 얘기가 되신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로 여쭙고 싶은 건 24시간을 편의점 운행하게 되면 기숙사 학생들 중에 분명히 동의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동의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임팩트 선거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실 거라고 믿지만, 24시간 편의점이 진행되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나 소음 발생 또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숙사 내에서 소음 문제 때문에 많은 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해주면 학생들이 취침을 하고 있는 시간에 소음 또한 발생하고 그 시간으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 또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위의 문제들도 발생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해결책 또한 상의가 되고 아니면 개인 상의가 된 상태고 혹시 개인 사업주와 얘기가 된 상태로 공약을 올리신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팩트 선거운동본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대나무 숲에 올라온 그 편의점 관련된 공약들 저희도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기숙사 거주 인원이 5,000명입니다. 편의점을 이용하는 학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인지 SNS를 보면서 이 공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학우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가능성을 믿음이 점주님을 만나 뵙고 찾게 되었습니다. 점주께서는 오히려 그동안 24시를 건의하는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 24시 운영을 못한 이유는 처음 입점할 때 학교에서 운영 시간을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학교 측과 먼저 이야기를 한 뒤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점주 측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문제였습니다. 그 후에 24시 운영에 대해서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고, 사실 회사 수익 구조라는 게 이제 조금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숙사에 대해 5,000명이 있고 수익 구조가 너무나도 좋은데 이거를 24시를 회사에서 저도 했을 리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우선 학교 측에서 이런 계약을 풀어준다면 편의점 점주님이 본사로 가서 24시 운영을 추진해 보겠다고 제안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더불어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서울 기숙사 학생생활관에서 24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몇몇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대, 유니스트, 경기대, 영남대 등등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생자치위원회에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소음 문제 관련해서였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당선이 되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다듬어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지만, 기숙사를 사실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그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그 편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좀 소음을, 난동을 혹은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 우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러 가는 곳은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을 이용할 때 편의점을 이용할 때 주된 목적이 그런 용품들을 혹은 그런 시설들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저희 의식 변화를 좀 같이 함께 하는 뭐 캠페인을 같이 연다든지 사생자치위원회 혹은 많은 학우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의점을 이용할 때 막 좀 시끄럽게 혹은 난동을 피우시면 당연히 다른 학우들한테도 피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식 변화를 깨하는 어떤 캠페인을 같이 연다든지 아니면 그 구조에 대해서 그 기숙사 편의점이 양쪽으로 2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24시 운영을 할 때는 한쪽 출입구를 막고 또 거기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은 이용을 못하게 금지를 시키고 딱 필요한 물품들만 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한번 더 구상을 해본다면 충분히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해결을 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세웠던 공약들 중에 CCTV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 30초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위드미에는 CCTV가 총 2대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 설치를 해서 어떤 도난 문제라든지 그런 소음 문제를 예방하는데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시간 관계상 특히 추가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번 그러면은 질문 들어보고서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답변. 추가 질문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궁금한 게 혹시 진행하신 후에 제가 고민했던 소음 문제나 쓰레기 문제가 심해졌을 때는 혹시 그 24시간 편의점 운영을 다시 폐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시험 기간 때 편의점에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많이 갔을 때 필요한 물건들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벽에 시험 공부나 다른 사정으로 피곤한 학생들이 편의점에 들렸을 때 그 물건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24시간 편의점 운행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해결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소음 문제라든지 그 편의점 점주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신 부분이 새벽에 술을 먹고 혹은 12시 전에 그 늦지막한 시간에 술을 먹고 그 기숙사 앞에서 토를 했던 적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 운영을 같이 한번 해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재발 사항이 되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더 수정해 나가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폐쇄는 사실 저희가 어렵게 이뤄낸 그런 것들인데 폐쇄에 대한 입장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실 기숙사 24시를 안 하면 사실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기숙사 1동으로부터 25분, 20분 정도 도보로 편도 약 25분, 20분 정도 떨어진 성운의 CU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 시설들이 너무 멀리 있고 그런 위치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같이 함께 이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실 분 말씀해 주세요. 컴퓨터과학과 1사학번 장진수라고 합니다. 임팩트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공과대학 남학생회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1호관부터 5호관까지 다 설치하실 건지 일단 먼저 질문해주세요. 임팩트 성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대 총학생회 단과대학별 고충을 들어보면 휴게실 확충, 휴게실 개선 등 복지와 관련된 공약이 많았고 그 단과대 학생회 차원으로 들어가서도 학과에 대한 공약을 걸 때 복지에 대한 부분을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남학교 휴게실에 대한 관한 언급이 없었고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해본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학생처에는 이미 말을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도 조사해본 결과 예전 인문대에서 남학교 휴게실을 운영했었는데 좋지 않게 운영이 되었다고 해서 폐쇄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호관부터 5호관까지는 전부 다 설치는 못합니다. 거기까지가 학생처와 협의된 부분이었고 우선적으로 학생처에서 이제 1월 공간편성위원회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 군데를 아마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1호관부터 5호관까지 그
그 설계 목적상 침대나 이런 걸 못 넣는 구간도 있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 침대를 못 넣는다 그런 사실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못 찾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이런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게 있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공간편성위원회를 들어가서 그 호간에 침대를 놓지 못하게 설치된 이유를 알아보고 그것이 아닌 건물에 한번 설치를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임팩트 선보는 또 질문이 좀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티오미 선본 측의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언론사 측 개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오미 측에 질문 있으신 분 거소해 주시겠어요? 따로 없으시면 두 분 거소해 주셨었는데 질문 한 번에 그러면 몰아서 임팩트 선본에 있으신 거면은 답변 가능하실 수 있도록 같이 일단 먼저 질문해 주시겠어요? 저는 예술대학 3학년 재학 중인 이슬비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단과대 공약을 보면 예술대학의 미대, 음대가 통행로 환경 보수를 공약으로 냈고 그 다음에 야간 자가 환경 개선을 공약 2개를 내셨는데 통행로를 혹시 가보셨는지 공약 조사를 하면서 가보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 공약이 한 3, 4년 정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로 계속 그 공약이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통행로가 지금 공약이 그에 대한 방안, 구체적인 방안과 그다음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로 됐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약을 거셨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야간 작업 환경 개선이라고 내셨는데 저희 음대는 야간 작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미대의 경우는 거의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학우분의 의견을 듣고서 공약을 내셨는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예술대학에 단과대학 공약으로 2개를 걸었습니다. 첫째, 미대 예대 간 통행로 환경 보수. 둘째, 야간 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미대 예대 간 통행로 환경 보수는 음대 친구들한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야간 작업 환경 개선은 미대 친구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게시판을 설치하러도 한 번 더 가봤습니다. 사실 음대간 미대간 이렇게 사이에 그 계단이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가 굉장히 가파르기도 하고 또 내려가서 또 음대로 올라가려면 언덕을 하나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 무거운 짐을 들고 한번 거기까지 가봤는데 사실 좀 야간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엔 비도 와가지고 굉장히 통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접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그런 불만 사항들을 좀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 환경 개선. 사실 그런 작품들을 만들 때 어떤 그 그림을 그린다든지 제가 사실은 그쪽 전공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새벽을 쓸 때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휴게실이나 이런 것들이 1층에는 좀 먼지도 많고 작업 환경만을 위한 그런 것들 또 복지 환경에 대해서는 살짝 미비한 점들 때문에 특히 조속과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사실 저는 복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예산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많은 학우들이 그러니까 소수와 그리고 다수의 의견으로 나뉘었을 때 진짜 복지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많은 지원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게 진정한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실 아직은 저희가 사실 총학생회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사실 거기에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자금,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또 그런 1년 예산이 어떻게 측정이 되고 그런 것들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더 현명하게 또 편리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이런 자리에서 또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듣는 것이 정책 토론회의 순기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점들 또 질문해 주신 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건가요? 사실 아까 인문대학 친구가 그 인문대학 공약에 그 바닥 보수, 개보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인문대학 학생회장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그 사태에 대해 그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수를 하게 된다면 물론 그 우리 이용하는 학우들의 편의성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예산의 문제가 부딪히고는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협의하고 또 발로 뛰면서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야 좀 더 그 예산과 현실과 또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그 가장 이상적인 그 보수 그 사이의 중점을 좀 잘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알아보는 과정 중에 그 길이 예산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 편의 자판기 같은 경우에 작년 저희 공약과도 일치했고 총학생의 공약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저희 알아보는 도중에 여성 편의 자판기는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거의 운영이 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편의 자판기조차도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시설 쪽 관련된 그 통행료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편의 자판기도 운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좀 더 큰 공약이 통행료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알아봤더니 거의 총합 예산 거의 절반 이상을 여기에 투자해도 모자랄 만큼이던데 거의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공약을 걸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제가 보기에는 예술대학 공약에 지금 넣을 게 없어서 그냥 세우기 식으로 넣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부담성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질문을 좀 유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네네. 지금 좀 질문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좀 간략하게 해서 현재 계속 답변이 비슷한 답변이 오가는 것 같거든요. 저희서는 더 노력하고 하겠다는데 실질적인 조사를 계속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좀 더 믿고서 답변을 그냥 다음에 더 요청하시는 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면은 뭐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그럼 짧게 1분 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 예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그 편의 자판기 그리고 내지는 그거와 이거 예대 통행로 환경 보수 당연히 이게 큰 돈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커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학교 시설과에서 집행되는 금액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편의점 자판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예산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약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시설적인 것을 보수하는 예산을 저희가 이제 아직 총학생회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시설과랑도 얼마나 더 이제 이게 기초관 인도비를 개선할 때도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학교 측에서 지원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 이거에 대한 보수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환경공학과 11학번 최용혁입니다. 우선 두 후보 측에 이제 리플렛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총학생회의 학생 관련 단체에서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겪었던 것도 있고 제가 도움을 줬던 이제 공약도 많이 있어서 유심히 보게 됐는데요. 일단 임팩트 3번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보면은 복지 관련된 공약이 많았는데 첫 번째로 보면 뭐 벚꽃 축제, 독도 탐방, 그리고 운행정보 앱 개발, CCTV 교체 및 개선, 모기 게시판 설치,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대여, 여행객 공모전
그리고 아리랑 폭의 벤치 설치, 예대 샛길 보수공사 등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벚꽃 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에 왜 조명이 없어진지 아실 거라고 조사를 해봤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넘기고, 독도 같은 경우는 이제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이제 간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또뭐 5개월 스파인 기타 사항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어서 이 공약으로 넣게 되셨는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요게 게시판과 그 독도 말씀하시는 전체 복지나 전체적으로 이제 단과대 추진한 선거 공약 등이 예산 등이 많이 들어가는 거, 대부분 설치나 교체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을 어디서 충당을 하고 학생회들을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키움이 선봉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타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이제 같이 협연을 해서 이제 비용을 충당하는 것 같은데 임팩트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복지 안전 관련된 공약이 11개 정도가 11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11개에 대한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책정을 했으며 그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건가요? 혹시 답변 좀 준비 길어지실 것 같으면은 지금 그 티우미 선본 측에 지금 그 언론사 개별 질문 먼저 해주시겠어요?